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롱 들어가고 싶으시죠? 저는 아닙니다. 일단 비트코인 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전환 캔들, 이 음봉을 양봉 두 개로 인해 가지고 전환을 했는데 이 모습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이 상승이 왜 나왔냐 보게 되면 새벽부터 나왔던 이 내용 때문이죠. 미국과 이란 간 이 공습과 보복이 2주 만에 중단이 되게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된 모습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당장 터질 리스크는 아니다. 이 정도 인식이 반영된 상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더라도 무작정 따라갈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면 지금 구조는 상승 전환 초입이라기보다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단순합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번 흔들고 간다. 그 기준이 되는 자리는 이 64K라는 거. 자, 이 자리는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가 받쳐졌던 그런 구간입니다.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줬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이럴 때 특징이 뭐냐? 바로 위로 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한번 흔들고 간다라는 거. 그렇다면 밑으로 향했을 때 어디서 우리가 롱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차트 분석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물개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양봉의 중간 가격,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가격을 이렇게 버텨주면서 올라타기 시작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 두 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추세는 꺾였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세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 미국과 이란 이슈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쌓여있던 이런 공포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자체는 이상한 상승이 아니라 설명이 가능하고 근거가 있는 상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올라온 위치를 보시게 되면 딱 중간에서 멈췄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죠. 자, 단순하게 그냥 그림만 봐도 이 중간 가격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상승 구조가 아니라 저항을 확인하고 멈춘 상승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니, 또 좋은 뉴스가 나왔고 뭐 유가 상승도 일단 멈췄다고 하는데 왜 못 가냐?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뉴스는 방향을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죠. 유동성을 만드는 역할. 지금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뉴스로 딱 올려놓고 위에서 따라 붙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번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흔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7월 14일 날 CPI 발표가 있고 나서 추세가 전환됐었던 그 시점이라는 거죠. 자, 7월 14일 날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딱 멈춘 다음에 다시 돌파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한번 높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이렇게 물량들이 받쳐졌죠. 그리고 또 물량들이 받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주에 지표 발표가 있고 나서도 해당 자리를 계속해서 버텼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도 되돌림 반등으로 일단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청산 히트맵을 딱 보시게 되면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64K 부근에 대한 이 롱 물량들이 일단 쌓여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롱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이 시점이 있죠. 바로 이 자리가 64K 그 부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 입장에서 이 물량을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무리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한번 흔들어주면 이 롱 유동성을 먹으러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롱 유동성이 뭐 본전에 로스를 안 걸어놨으면 가장 롱 물량들이 쌓여있는 이 63.5K라는 청산 가격까지 한번 흔들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봉 상황의 캔들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근데 롱 물량들을 가볍게 만들고 나서 올라가야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준다면 그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저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딱 어제 언제 말씀드렸나요? 11시 7분. 제가 밤에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슈 물량 64.2K에서 반익절한 다음에 남은 물량 본절 로스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상승수익이 하단 찍었으면 숏관점 바로 잡았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밑에서 기다려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쉬워하면 개미입니다.
지금 자리는 애매해요. 밑을 향하면서 이 롱 유동성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위로 향하면서 숏 물량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따라붙은 사람들 또 손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본절 로스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롱 물량을 아주 낮은 가격에 잡아놨기 때문에 서브 계정 같은 경우야 일단은 무포지션으로 대응하고 있죠. 결국 기회는 올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우리가 정말 기준이 들어섰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내가 정말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손절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게 판단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혼자서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차트는 계속해서 변화하죠.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장세에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렇게 관점이라도 받아보시면서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인지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래서 혼자서 매매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 자, 그러신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영상 잘 봤다, 제 관점은 어떻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64K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 차트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시장 환경 자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올라간다면 결국에 위험 자산은 반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달러나 채권 같은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가격이 높아진다면, 가치가 높아진다면 위험 자산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4일 날 이때 CPI 발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위로 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격, 제가 1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 밑에서는 아무리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때도 흔들기를 보여주고 나서 66K까지 도전하는, 그리고 67K까지 도전했던 그런 시작점들이 이 64K 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표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리를 버텼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나왔던 지표, 이 PMI 지표인데 이번 PMI의 이 특징이 뭐였나요? 바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지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7월 CPI는 유가 상승, 6월까지는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겠다 막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분이 상당히 제한됐어요. 근데 7월 달에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게 반영된 지표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자,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7월, 이 7월 달의 CPI는 8월에 발표가 되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8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뭐가 반영되나요? 이때처럼 유가 상승분이 7월 CPI에 반영이 될 겁니다. 즉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CPI에 대한 이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번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CPI가 발표되고 나서 해당 구간,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을 지켰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 하지만 앞으로 나올 이 CPI는 불안하다.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는 거죠.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고 중간에 흔들면서 가야 롱 유동성을 가볍게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 있을 이 FOMC 발표가 있기 전부터는 계속 변동성이 커지다가 발표가 있고 나서 안 좋은 상황이든 방향성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올라가도 매도세가 나오고 내려가도 올라갈 거야. 그럼 매수세가 받쳐지는 변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정말 64K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그것 정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위에서 롱을 받을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받았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고 비중 조절만 하면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은 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안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트레이딩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할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지금 추격해서 위에 살짝 올라가는 거 반등 먹자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또 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목균형표가 딱 보이시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던 거, 이 일목이 꼬이고 있다. 양운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방향 자체는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구조 어디서 좀 봤던 패턴이지 않나요? 자, 바로 3월 중순 구간. 자, 이때 갑자기 내려오면서 이때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양운으로 전환이 됐다가 흔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때도 이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름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구름대 안에서 지금 의문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안에서 흔들면서 시간을 끌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의문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지금은 이 매물대 구간, 저항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중간 구간에서 추격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밑으로 내려왔을 때로 올라갔을 땐 숏, 이걸 반복을 하다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은 나와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내가 저항을 맞는 걸 각오하고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기준이 없으면 저항이 나올 때 왜 나오지? 하다가 손절당하고 또는 내려가는데 롱 잡아야지 하다가 또 내려갈 때 왜 내려가지? 하다가 또 손절당하고 결국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만 가득해집니다. 자, 그럼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64K 아래까지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 받는 전략, 이거는 정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공격적인 베팅을 할 거라면 오히려 올라타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 이 CME 선물 거래소에서의 갭이 65.4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해당 구간 위로 이제 올라타잖아요. 매수세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위로 올라타면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면 아래로 갔을 때는 미리 전략을 짜놓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딱 그 기준에만 맞게 대응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괜히 어줍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잃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제 관점상에선 이 64K를 버텨준다면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 관점이 무력화되는 그런 시점에 64K까지 이탈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곧바로 회복을 못하고 일본 기준으로도 일목이 또 꼬여버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바로 받을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밀렸을 때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관점은 64K 밑에서 천천히 담아둔다면 수익은 볼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딱 정리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수익을 챙길 겁니다. 감정적으로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거 추격했다가 그냥 털리는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지 간에 결국에 제가 원하는 기준이 들어서는 순간에는 제가 오늘이 됐든 내일 오전이 됐든 내일 오후가 됐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 직전에 또다시 타점이 나온다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 기준이 없으면 지금 시장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